안녕하십니까. 메나테크 가족 여러분. 메나테크를 사랑하고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강영소엔 정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가족의 건강 때문에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객으로 메나테크를 만났지만 제품을 접하면서 점점 애용자가 되었고, 메나테크만의 특별한 글리코 영양효소라는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나테크 사업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나테크가 우리 미래의 노후 경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인쇄소득 또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새로운 유통, 신유통이고 미래의 첨단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주도형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더구나 그 핵심 아이템이 전 세계 77억 인구 모두에게 필요한 당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대단히 비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양극화 속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비즈니스 속성과 M5M이라는 기업 이념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말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비즈니스를 넘어서 저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메나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M5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5M은 미션 5 밀리언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전 세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00만 명의 어린이들과 메나테크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치 소명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블리스 올리주를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시작에서부터 실천한다고나 할까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기업의 오너가 사회적 기업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 메나테크는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유통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유통을 하는 사업자들은요, 돈을 버는 사람들인 반면에 소비자들은 돈을 쓰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기존의 유통에서 소비자들은 돈을 주로 쓰기만 했지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유통, 즉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일반적인 유통과는 달리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별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가 됩니다. 즉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부의 미래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신유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프로슈머들은 돈을 쓰면서 또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브루투스를 먹고 루미노베이션을 바르면서 우리들이 경험한 좋은 기억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상대에게 필요한 제품을 먹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일반 유통과 신유통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슈머로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세상의 변화로 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찾고 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일이기에 리크루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업의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객과 사업자를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한번 어쩌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꾸준히 쓰는 그런 애용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애용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파트너의 파트너도 고객과 그의 사업자를 찾을 수 있게끔 시스템 안에서 그를 도와주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복지해서 그 함께 모든 파트너를 찾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보통 초창기에는 본인이 직접
리크루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기본이고 그래야 내 파트너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리더가 되면은요, 사업자의 발굴과 양성, 즉 후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리더인 사업자는 자기 산하의 모든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물건을 파는 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물건을 쓰는 애용자를 만드는 일이고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파는 세일 기술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와 리더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일반 유통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린 유능한 세일즈맨이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자들의 7가지 습관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중요한 리더십 덕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리크루팅과 관련해서 2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선 승승을 생각하라입니다. 승승의 사고방식입니다. 승승의 사고방식은 상대방인 고객과 파트너 사업자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면 나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물건을 팔아 한 번 쓰게 하는 것이 아닌 평생 애용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고 계약으로 한 번 만나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경청입니다. 승승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안경이 아닌 상대방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회나 제품을 그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로 본인의 Y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Y는 크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정이 나오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계 형성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 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어도 상대방이 이 정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황과 니즈를 내가 모른다면 이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공을 던질 때 상대방이 받을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 던지기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상대방에게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뒤통수에 던진다든지 원하지 않는 색깔의 공을 던지면 상대방이 공을 받을 수도 없고 혹 받았다 하더라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죠. 또한 상대와 나에 대한 서로의 신뢰 지수를 반드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대가 틀림없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신뢰 지수는 낮다라면 이럴 때 실망과 연락을 끊는 대신에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뢰 지수를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 지수 점검과 회복 그리고 니즈 파악이 우선입니다. 셋째는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시스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리크루팅에도 스폰서를 활용해서 그래야 효과가 큽니다.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을 때 점원이 아닌 손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LOS와 그룹을 활용하십시오. 종종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혼자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성이 크지 못하고 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죠. 4번째입니다.
리크루팅은 숫자로 승부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게임 여러분 아시죠? 카드 게임에는 반드시 에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정해 있습니다. 단지 그 에이스가 먼저 나오느냐 나중 나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숫자에는 반드시 이 에이스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많이 알리십시오. 저는 60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3번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인데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이며 친구이며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메나텍과의 만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나테크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의 자유, 재정의 자유, 관계의 자유를 넘어 진짜 인간의 본질인 영혼의 자유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 메나테크를 통하여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